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조소냐 물감을 전 색상 드래곤볼 모으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 제가 요즘에 에어브러쉬에 꽂혀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에어브러쉬에 사용할 수 있는 도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에어브러쉬는 이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랑 물감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물감이라든가 매니큐어든 젤이든지 간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좀 끈적한 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농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브러쉬에 사용을 할 때는 좀 찰랑찰랑한 그런 점도로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일단 샵에서 젤도 쓰고 있고 그리고 아크릴 물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크릴 물감이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그리고 건조도 빠르고 그리고 시술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을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젤이 나오기 전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에어브러쉬 네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애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을 해서 에어브러쉬 전용 물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색깔이 지금 8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8개보다 더 있는데 지금 다 하고 8개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영상을 찍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저도 좀 실수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숙달이 된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남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일단은 아크릴 물감이 필요하고요. 아크릴 물감은 최대한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새 거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오래돼 갖고 이렇게 좀 꾸덕꾸덕해진 그런 물감도 못 쓰는 거는 아닌데, 근데 웬만하면 새 물감을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크릴 물감이 있으면은 아크릴 물감을 준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회용 소주잔입니다. 일회용 종이컵 소주잔인데 요게 필요하고요. 이게 없으면은 조색 접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쓰셔도 되지만 얘는 한번 쓰고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칼라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럴 때는 그걸 닦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크릴 신너 혹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아크릴 물감을 희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크릴 물감으로 아트를 하거나 그럴 때 물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쓰고 빨아서 쓰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아크릴 신너라든가 아니면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녹이는 게 더 잘 녹습니다. 아크릴 물감이 다 굳고 나면 물에 잘 안 녹잖아요. 근데 얘네는 다시 녹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뭐 신너라고 해서 되게 막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도 이제 알코올 베이스이기 때문에 알코올 베이스이면서 아크릴 물감을 좀 더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그리고 또 이 타미야라고 하는 브랜드는 취미 있잖아요. 그 모형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공업용 신너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위험한 제품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만약에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요거 알콜, 네,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은 사용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컬러를 섞어야 되는 요런 스파츌라, 금속으로 된 스파츌라가 있으면 좋아요. 붓으로 섞으면 안 되나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붓은 그 모 안에다가 이제 그 물감을 많이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리게 되는 물감의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번 사용을 할 때마다 또 붓을 또 씻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8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금속으로 된 스파츌라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쇠구슬인데요. 매니큐어 구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5mm로 사십시오. 네.
제가 사이즈 여러 사이즈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5mm 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료를 묽게 만든 다음에는 이제 떨어뜨리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약병, 공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울이죠. 네, 저울로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컬러를 이제 조색을 할 거기 때문에 요리 저울이 있으면은 요리 저울 사용하시고, 뭐 조금 더 눈금이 막 그 소수점까지 나오는 저울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없으면 그냥 이런 평범한 요리 저울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연한 색깔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색깔이 비슷한 컬러끼리 하는 게 나중에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컬러끼리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컬러는 아주 밝은 노란색이죠. 아주 밝은 노란색을 할 건데, 일단은 저울의 전원을 켜고 종이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0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컵을 올려놓은 상태가 0g이 되도록 이 0점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물감을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물감 뚜껑을 열어주고, 그리고 물감을 소주잔에다가 덜을 건데 지금 이 병이 10ml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ml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6g을 넣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6g이 되었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물감 같은 경우는 조소냐 물감이라고 하는 호주 물감이죠. 네, 호주의 물감이고, 그리고 새 제품이에요. 새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묽게 호로로로록 하고 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물감이 조금 더 꾸덕한 물감이라든가 그러면은 6g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까 다른 색깔들로 실험을 해보니까 6g을 넣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새 물감 중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 신너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입구가 이렇게 콸콸콸콸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스포이드로 떠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색깔을 한두 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이런 뾰족공병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거를 하나 준비해서 여기다 덜어놨어요. 덜어놓은 이 신너를 저는 4g 정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총 10g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쇠구슬을 하나를 꺼내서 종이컵에다 넣어주세요. 종이컵에다 넣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파츌라를 이용을 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병에다가 붓고 이 구슬을 넣은 다음에 착착착착 흔들어 갖고 섞는 방법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그 아크릴 그 물감이 이렇게 뭉칠 때 있잖아요. 정말 조그만 그 뭉침은 잘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1000번 정도 흔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피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물감이 새물감이 아니라 조금 굳어있는 물감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스파츌라로 좀 이렇게 뭉쳐있는 데 있으면 이렇게 벽에다가 또 문질러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비벼서 잘 펴서 이렇게 희석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농도가 요 정도가 돼요. 딱 안약병에 넣고선 딱 떨어뜨렸을 때 똑똑똑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오일 식용유보다 조금 더 묽은 정도? 네, 물만큼은 아니지만 식용유보다 조금 묽은 정도로 저는 이렇게 농도를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휴지를 뜯은 다음에 스파츌라를 이대로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붓을 이용해서 섞는다면 붓을 또 빨아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스파츌라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 공병을 준비를 한 다음에 종이컵을 이렇게 조금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덜어줄게요. 여기다가 쪼르르륵 하고
그리고 쇠구슬까지 요 안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쇠구슬이 여기 병 안에 들어와야지 나중에 우리가 흔들었을 때 찰랑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갔죠. 여기 겉에 묻은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이거에 너무 이렇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는 먼저 요 뾰족한 요 캡을 닫아주고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주면 꼭 잠그고 나서 흔들면은 이렇게 구슬이 안에서 섞이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섞어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방울이 떨어지는 거를 한번 보세요. 네,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방울 정도 사용을 하시면 뭐 그라데이션 10손가락 할 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컬러를 믹스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라벨링을 해야 되겠죠. 카드뮴 옐로우 라이트라고 써 있으니까 준비해 놓았던 라벨지 있죠. 라벨에다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쇼핑몰에서 이 물감을 샀던 쇼핑몰에 있는 그 색상 번호랑 그 이름을 그냥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갖고 라벨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틀렸네.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번호니까요. 번호가 604번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4번이라고 써있는 저는 좀 더 큰 스티커를 한 번 더 붙여요. 그러면은 수많은 색깔, 100개도 넘는 색깔을 막 찾아낼 때 찾기가 쉽죠. 근데 문제는 이 조그만 병에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숫자가 있으니까 약간 끝쪽에다가 붙여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도 번호를 찾기가 쉽고 이쪽에서 봤을 때도 번호를 찾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빠르게 나머지 7개에다가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물감이 이렇게 막 주르르르 흐르는 게 있고 좀 이렇게 살짝 아까 노란 것들보단 살짝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너를 뭐 4g을 넣었지만 4.5g을 넣어야지 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물감을 조금 줄여도 되고.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찰랑찰랑했던 그 정도의 질감, 그 정도의 점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물감이 뭉쳐있지 않는 거. 예, 그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새구슬까지 넣어주고 나서 또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조금 처음에 좀 꾸덕했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너로 이 가루를 다 녹여주는 거예요. 다 녹이려면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뭉개서 이렇게 뭉친 데를 풀어주는 거죠. 아크릴 물감 브랜드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여러 종류의 아크릴 물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 조소냐 물감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네일 아트를 배울 때 일단 다들 갖고 있잖아요. 아닌가? 요즘은 아닌가? 옛날에 그러니까 저 처음에 이제 그 라떼 있잖아요. 그때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요것도 이렇게 다 넣고요. 그러니까 라떼는 포크 아트를 배우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저는 별로 포크 아트를 좋아하지 않지만 포크 아트 배우는 게 유행이었어 갖고 포크 아트 할 때 이 물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감이 많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데 약간 진하고 톤 다운된 컬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포크 아트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컬러가 많고 그러면서 발색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입자가, 물감의 입자가 좀 곱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일본 물감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 물감보다도 입자가 조금 더 고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조소냐 물감을 다 샀습니다. 조소냐 물감을 전색을 다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일제 물감은 저는 홀베인하고 터너 갖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홀베인이랑 터너도 괜찮은데 특히 터너 같은 경우는 파스텔 컬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젤 컬러로 자주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뭔가 귀엽고 그런 컬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물감은 제가 아직 써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써보지는 못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리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아크릴 물감은 젤에 비해서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걸 쓰셔도 좋지 않을까. 뭐 비싸봤자 하나에 뭐 4,000원 뭐 이러니까. 그리고 뭐 12색 세트, 뭐 24색 세트 이런 것도 좋은데 은은한 핑크라든가 그런 거는 그 세트 안에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색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를 합니다. 뭐 그 과슈 아크릴 물감이면은 뭐 솔직히 어지간한 건 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구슬을 또 넣고, 참고로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비치고 그리고 물로 녹여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수채화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이미 팔레트에다 굳혀놓고 그거를 물에다 풀어서 사용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에어브러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럼 매니큐어도 칠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약간 우리 일반 폴리시 있죠. 일반 폴리시도 이렇게 신너로 희석해가지고 에어브러쉬에다 넣고 쏘면은 쏴지나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히려 그 폴리시를 희석을 해서 뿌리는 경우가 더 도색이 더 곱게 잘 돼요. 도색이 더 곱게 잘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늦게 마르고, 그리고 그 도료의 입자가 더 고와요. 도료의 입자가 더 곱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에어브러쉬에다 넣으면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희석만 잘 하면은 오히려 에어브러쉬가 막히거나 그럴 일이 더 없고요. 아크릴보다 더 없어요. 왜냐면 아크릴은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그 노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달라붙어 하고 굳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니큐어는 라카 도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그 라카 도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이제 뭐 안 좋은 점이라고는 그 우리가 매니큐어 병만 열어도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희석을 해서 분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이제 그 냄새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딱히 그렇게 막 몸에 좋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뭐 환기도 엄청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근데 뭐 내가 환기 잘 시키니까 괜찮겠지 이거라고 해도 손님이 또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물에 안 녹잖아요. 보통 이 손톱 주변에 좀 묻어도 씻어내면 그만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매니큐어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약간 라카 도료가 곱게 잘 분사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굳이 그거를 에어브러쉬로 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얘는 제가 옛날부터 좀 갖고 있었던 물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찐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4g까지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너를 6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물감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신너를 6을 넣어서 10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율이 공식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데 그냥 제가 이제 계속 지금 해본 게, 그러니까 일제 물감 같은 경우는 5대5로 하는 게 제일 저는 쓰기가 편했고요. 조소냐 물감이 새 물감은 되게 좀 흐물흐물하니까, 그러니까 6대4로 했는데, 이렇게 좀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굳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개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4대6으로 했죠. 그래서 이럴 땐 이런 물감들은 좀 많이 저어줘야 돼요. 계속 저어주고, 아니면 아까 물감을 붓고 신너를 조금만 넣은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막 개어준 다음에 또 조금 신너를 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요런 작은 이렇게 굳어있는 알갱이들을 다 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다 안 피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보시면 요런 알갱이들 있죠. 얘네가 에어브러쉬 안으로 들어가면은 에어브러쉬가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곱게 분사를 했을 때 칙칙 하면서 이제 침 튀기는 것처럼, 네, 물감 덩어리가 이렇게 튀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곱게 쫙 하고 분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지금 제가 저어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넣을 때도 차라라락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건더기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구슬까지 쭉 한 다음에 이 건더기를 모두 다 넣으려고 집착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나중에 막 그 실제로 싸보다 보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용량을 포기를 하고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주고, 그리고 한 1000번 정도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많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이거 흔들어주는 기계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계가 오면 마주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길어갖고 쭉 둘러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609번이잖아요. 609번 붙여서 옆에다가 놔준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옛날부터 갖고 있던 물감입니다. 울트라 블루 딥이라고 하는, 울트라 마린 아니고 울트라 블루 딥이라고 하는 컬러고, 얘는 좀 오래된 컬러라서 좀 앞에가 굳었어요. 그래서 이런 굳은 부분은 그래서 떼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 굳은 물감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너 준비하고 스포이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이드로 아크릴 신너를 떠요. 아크릴 신너를 뜬 다음에 이 물감을 일단 주둥이를 뚫어서 확보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신너를 넣는 거예요. 물감의 몸통을 살짝 눌러요. 살짝 누르면 언젠가 이 내용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뚜껑을 닫는 거야. 뚜껑을 닫아서 이 물감 통 안에 공기가 없도록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너가 이 물감, 굳은 물감이랑 같이 막 찌부가 되면서 농도가 좋게 섞이겠죠. 특히 물감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게 짤 수 있으면 짜고, 그리고 튜브도 좀 이런 식으로 좌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많이 굳어 있는 거는 여기다가 물감을 두고, 그리고 신너를 조금만 해갖고 막 열심히 갠 다음에 또 섞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전 단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도 못 살리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꾹 눌렀는데 물감이 딱딱한 게 느껴진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버리고 과감하게 새 물감을 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쭈물쭈물 한 다음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죠? 아까는 안 나왔는데 나오는데 지금 애들이 상태가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물감이. 그러면 저는 한 3g만 하려고요. 어차피 이 컬러는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은 컬러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신너를 7을 넣는 거죠. 아니지, 7 넣기 전에 일단 4만 넣자. 1g만 넣자. 1g만 넣고 그리고 섞어서 비벼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묽은 상태가 됐죠. 이런 덩어리 진 데가 없도록. 근데 아마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물감에다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포이드를 하면 이렇게 천년만년 걸려요. 그런 다음에 새굿을 넣어야죠. 새굿을 넣고 그리고 또 계속 저어요. 근데 아마 이걸 저어도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젓다가 병에다 넣고 미친 듯이 흔드는 거죠. 아니면 나처럼 흔들어주는 기계를 사든가. 딱 봐도 덜 섞였어. 그죠? 그럼 이거를, 이 건더기를 여기다 다 넣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쇠구슬이 포함된 부분 있잖아요. 쇠구슬은 넣어야 되니까 그냥 요 정도만 넣고 끝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이 병을 다 비웠다. 그래서 내가 이 컬러를 리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물감을 새로 사십시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앞서서 여러 개의 그 컬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테스트로 분사를 해보고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농도가 너무 묽다 그래도 어차피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씩 분사하면 되고, 그거는 이제 또 테크닉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넣고 꼭지 여기 이렇게 꼭 제대로 여기 딱 맞춰서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 때 막 흔들면 여기저기 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드는 거죠. 흔들어 준 다음에 라벨링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샘플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얼마나 잘 섞였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에어브러쉬를 준비를 했고요. 에어브러쉬 0.3구경의 노즐입니다. 0.3구경의 노즐이고, 그리고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순서대로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밝은 노란색,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 그거를 저는 한 이 정도 기분으로 흔들어요. 아까 얘는 좀 잘 섞였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고 도료 컵에다가 하나, 둘, 세 방울 정도? 왜냐면은 세 방울을 넣는 이유는 아까 요 에어브러쉬에 전에 컬러가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걔네를 다 내보내고 그리고 또 노란색을 뿜을 거기 때문에 좀 양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만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튼 604번 노란색을 팁에다가 뿌리기 전에 이 페이퍼 타올에다가 뿌려보는 거예요. 컬러가 나오죠? 컬러가 나오는데 이 컬러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아까 손님한테 형광 노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뿌리고 나면 이제 요 노란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진짜 얘의 컬러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도료컵에 도료가 없죠. 그러면은 한 방울 정도만 더 넣어주고 이제부터 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이미 이 팁에다가는 이렇게 라벨링도 해놓은 상태라서 이 상태로 이렇게 놔서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지금 제가 팁을 다 가볍게 샌딩을 해놨잖아요. 샌딩을 해놓은 이유는 그냥 팁이 반질반질한 채로 우리가 이제 에어브러쉬를 뿌리게 되면은 이 팁을 만들 때 좀 이형제 같은 거,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게 묻어있을 수도 있고 이물질이 묻어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저는 젤 샘플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가볍게 스크래치를 내서 샌딩을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맨손톱을 할 때랑은 달라요. 손님 손톱을 할 때는 이렇게 맨손에다가 바르지 않고 따로 이제 뭐 매니큐어 위에다가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아크릴 위에다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젤네일로 고객님한테 시술을 할 때 다 그 전처리 방법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황색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버려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이 안개가 또 막 퍼지면서 또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클리닝 팟을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도료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요 빨간색을 점점 진한 컬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컵을 씻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관할 때는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을 하는 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리고 609번. 얘가 아까 좀 덜 섞였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거라서 약간 치치치 나오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는 이 물감이 잘 섞이지 않아서 이 물감에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죽어라고 섞어주든가, 아니면은 포기하고 새 물감에다가 새롭게 하든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흔들어주는 기계가 도착을 하면 그걸로 더 흔들어 볼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샘플은 그냥 이걸로 아주 곱게 천천히 해서 다행히 튀지 않는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보여라.
그러면 이제 발색은 다 끝났고요. 저는 이 에어브러쉬 건은 오늘 청소하지 않고 내일 청소를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밑에 집에 조금 너무 더러라라라락 하는 소리가 계속 나면은 좀 민폐일 것 같아서 내일 낮에 완전 시끄러울 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걸어놓고 퇴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불안하면은 이제 이거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물을 이렇게 담아 놓고, 지금 물이 찰랑찰랑 담겼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에어브러쉬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손을 좀 씻고 와서 탑코트로 탑젤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왔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 막 잉크로 범벅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아크릴은 수성이기 때문에 그냥 물로만 씻어도 깨끗하게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한테 손톱에다 그라데이션을 이쁘게 깔았는데 그게 물에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젤 코팅을 한번 해야 되겠죠. 탑젤은 뭐 미경화가 남는 타입 안 남는 타입 모든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미경화가 안 남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손을 씻고 온 뭐 한 1분? 그 사이에 이미 이 아크릴은 다 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 코팅을 하셔도 되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손에 할 때는 아까 전 처리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 처리도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후 처리를 제대로 마감을 제대로 해야지 한 달 정도 가는 이제 그런 튼튼한 아트가 되기 때문에 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기는 하지만, 이 후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일아트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으로 에어브러쉬 도료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에어브러쉬 도료로 네일 팁에다가 그라데이션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에어브러쉬가 있으시고 아크릴 물감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젤네일로도 에어브러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수요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